네, 남북의 젊은이들과 함께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북의 생각의 거리를 좁혀보는 시간입니다. 남녀북남 시간, 오늘도 여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채린 씨, 지금 내일이 6월 15일 6.15 바로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당시 아마 채린 씨는 좀 어린이였을 텐데요. 혹시 그 기억이 있나요? 네. 제가 그 당시에 3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북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당시 자료나 영상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게 분단 이후에 남북 두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자리잖아요. 그 영상을 봤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 그 두 정상이 만난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대학생이 된 이후에 네. 6.15 네, 남북 정상회담 장면을 봤다는 건데 성인이 돼서 본 그런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은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익숙한데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 그 교과서에서만 자주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막 움직이고 말을 하는 모습이 좀 새삼 되게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네요. 네, 그리고 무겁고 진지한 자리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화기애애하고 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여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자, 유성 씨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을 텐데요. 네. 북한의 분위기가 그때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10대 초반이라서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네.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장면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그 예전에도 사회주의 어떤 체제일 때 많은 정상들이 북한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TV에서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그거를 뭐 한 달 넘게 노동신문 일면 그리고 저녁 8시 뉴스 이런 데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이제 퍼레이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많이들 이게 뭔가는 일어나고 있겠다. 기대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통일이 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채린 씨는 3살, 네. 그리고 유성 씨는 대략 한 10살 정도 됐는데 그때는 어렸지만 바로 2년 전이죠.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이제 대학생이 된 이유가 될 텐데 어땠어요? 그때 느낌은요? 네, 저는 그때 학과 친구들이랑 강의실에서 그 스크린 띄워놓고 함께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공이 아무래도 북한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그 판문점 전경만 보여줬을 때는 정말 오는 게 맞나 약간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고 또 심지어 그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보니까 사실 보고 있는데도 안 믿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성 씨는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 4.27 정상회담을 보는 거다 보니까 저랑은 또 감회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이 맞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신반의 보다가 정말 눈앞에 그런 광경이 딱 펼쳐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일날에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막 술 먹으면서 우리 드디어 고향에 갈 수 있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침착하게 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제 6.15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사실 큰 일이 없었고 또 지금도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좀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그때 뜨거워서가지고요. 네, 아직도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채린 씨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딱 제가 처음 느낀 인상은 생각보다 되게 젊어 보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근엄하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되게 반갑게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두 정상이 딱 만났을 때 그 중계하는 앵커들부터 같이 함께 있는 학과 친구들끼리 저희도 모르게 그냥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네. 사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군사 분계선을 건너서 한국 땅으로 남한으로 왔고 또 저희도 이제 남한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탈북을 한 거네.
라고 이제 그런 시선으로 저희는 또 봤습니다. 탈북민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들 좋아하고 이제 박수를 쳤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자, 2018년 2월에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했고 또 같은 해 4월에는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네.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훈풍이 불었죠, 남북 관계에. 자, 그때 2018년의 여러 장면들 중에서 가장 명장면이 뭔지 그걸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린 씨가 꼽는 명장면은 어떤 겁니까? 남측 공연단이 동평양 대극장에서 봄이 온다 공연을 펼쳤잖아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남측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저와 제 친구들이 좀 놀랐던 거는 당시에 선곡이 정말 쇼킹했거든요. 어떤 노래였죠? 뭐 예를 들어서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나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들었을 때 아, 저 노래를 북한에서도 부른다? 약간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레드벨벳이 빨간 맛을 북한에서 부르는 날이 다 오는구나.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곡 센스가 상당히 독특했죠. 네. 저는 이제 볼 때 예전에는 뭐 정상회담을 할 때 부인을 대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리설치 여사와 같이 나오는 모습이 사실상 북한에도 사실 새로운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걸 보고 아, 예전과는 좀 다르구나. 북한도 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성 씨는 2018년에 있었던 여러 장면 중에서 명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단언컨대 이제 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럴 땐 육성을 참 듣기가 힘들거든요. 북한에는 이제 생방송이 아니라 다 편집본으로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고 가는 대사 같은 거나 이제 말 같은 것도 참 재밌고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 멀다 하고 말하면 한다 같구나. 이렇게 하는 대사도 사실은 재밌으려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죠. 네, 유머스럽게 재밌으려고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너무나도 가깝고 우리가 지척이 있는데 그게 지금 천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말투를 좀 해보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 멀다 하고 말하면 한다 같구나. 야,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뢰를 좀 가지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4.27, 그리고 9월에 있었던 평양 방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훈했던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 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고비 잘 넘기고 평화 공존의 길로 같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